지금부터 31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당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31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1315일 세월호 비극이 있은 지 1315일 되는 오늘 마지막 미수습자들을 떠나보냅니다. 찾지 못한 가족들을 가슴에 묻고 유품을 태우며 이별하는 가족들의 아픔에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진심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권력은 작동하지 않았고 방송은 오보를 냈고 해경은 진실을 감췄습니다. 떠다녀서는 안 되는 배가 떠다녔고 우리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겠다. 이 낡은 구조를 바꿔내겠다. 세월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그때의 그 초심 간직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법 제정에도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에 자원봉사와 구호 물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진 앞에서 힘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당 당직자 당원들도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헌신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대한 국민이 힘이 지진 피해를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적시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수능생과 학부모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3일 수능생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BS가 긴급하게 수능생 대상 강의 편성하고 강의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남은 3일 수능생들을 위해 저마다 힘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합니다. 민간 영역의 입시 학원들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3일 뒤 수능은 예측 가능하게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능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믿을 수 있는 대책, 책임 있는 행동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부의 수능 대책이 이 바람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청와대가 홍종학 후보자 임명 강행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진을 이겨내려고 힘을 모으는데 청와대는 홍종학 후보 살리는 일에 몰두해서야 되겠습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홍종학 후보 포기하십시오. 한 사람을 얻고 모두와 등 돌리는 일은 하지 않기를 상식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저는 지난주 섬유 방직업계를 쳐다가 노사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노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따른 고용 축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추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요구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의 직접적 수혜자들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조 측의 입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감원당하고 공장이 폐쇄되고 공장이 해외 이전으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데
일자리 유지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당장 자신들의 한 달 소득이 159만 원으로 떨어지는데 자신들의 주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달갑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공통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직종에서만 지난달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인건비 급증 부담에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향후 전국적으로 약 1만 명이 해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온 가운데 무인 점포와 셀프 주유소 등 고용을 축소하는 경향이 사회 곳곳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을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 추진에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업 현장부터 찾아가 간절한 호소를 직접 듣고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지역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외국의 사례와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에도 상여금과 숙식비를 비롯한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영세기업과 취약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업체에 한해서 도입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업계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연착륙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직 등 노동 집약적인 업계는 생산량 유지를 위한 추가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원에 이어서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특수활동비가 매달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홍 대표는 그 돈을 정책위 의장한테 매달 정책개발비로 1,500만 원씩 지급하고 원내 행정국에 700만 원, 그리고 원내 수석과 부대표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고, 그리고 야당 원내 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보조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1,000만 원 남짓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활동비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아도 칼같이 세금을 떼입니다. 단돈 1, 2천 원을 써도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1, 20만 원도 아니고 매달 수천만 원을 세금도 없이 그리고 영수증도 없이 주고받은 사실을 당연하다는 듯 떠벌리고 있습니다. 유권 무세, 무권 유세. 세금은 권력 없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소문이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 자체입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회가 간첩 잡는 곳도 아닌데 무슨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많은가? 서로 견제하고 비판할 여야 간에 특수활동비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사실인가? 현 정부 여당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제도 개선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또다시 특수활동비로 현 정부가 공격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당이 바른정당과의 관계를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모양새입니다. 한쪽은 바른정당과 합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대통합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민주당과 합치려고 바른정당과 연대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두 분 모두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펄쩍 뛰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상대방의 생각이라고 단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물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솔직하게 묻고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대답을 기초로 해서 비판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당에게 갈등조차도 새로운 모습으로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당이 금 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안철수 대표, 박지원 의원, 이상돈 의원 징계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부수를 해서라도 하나가 됩시다. 저는 오늘부터 전국 지역위원장님 또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작성하시거나 보내주신 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일 명예 최고위원 모두 발언으로 그 발언을 대신함으로써 당원과 함께하는 모두 발언들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경남 산청의 조명현 위원장님이 보내오신 글을 중심으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징계 서명 운동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가 방송에서 했던 말, 전응하는 한 번 정도는 넘어가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 의원 본인도 후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면에서 의도적 워딩이었다기보다 실수였을 공산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민주정당에서 말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상돈처럼 몰상식하고 정치적 사이코패스다운 표현을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이든 탈당이든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선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도 비례대표 이상돈 케이스와는 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안철수 당대표 징계 청원의 주요한 이유가 지역위원장, 시도당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는 것인 바 이는 일종의 정치적 선택, 결단의 문제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박지원 의원의 정치적 선택권과 이를 표현할 권리는 국민의당이 민주정당인 한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어떤 당내 갈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국민의당으로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상돈의 경우와 박지원 의원의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판단합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습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 가로 열고, 저는 합당까지 가려면 난관이 많이 남아있다고 판단합니다. 가로 닫고.에 반대하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의원들께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핀트가 빗나갔습니다. 첫째, 적폐청산은 정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임, 전전임 정권의 적폐는 검찰과 사법부의 몫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리 없이 하지만 주도 면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문제는 현 정권이 적폐청산을 빌미로 국정을 책임진 6개월 동안 사실상 아무런 개혁도 민생 정책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문바들이 점령한 이래 전통이 되다시피 한 무능력한 데다가 무책임하기까지 한 민주당의 본색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적폐청산의 구호 속에 지금도 우리 국가 공동체 일원들은 삶의 벼랑 끝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정권입니다. 둘째, 적폐가 적폐를 온전히 스스로 청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임한 정무수석 전병헌의 예나 최근 홍종학을 포함한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낱낱이 밝혀진 바대로 현 정권 구성원 다수가 바로 적폐의 몸통입니다. 한국당 세력처럼 대놓고 노골적으로 썩었느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문제를 야기할 만큼 썩었느냐의 양적인 차이에 불과합니다. 청년 취업 적폐 당사자가 청년 취업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이 우화 같은 얘기가 대한민국 집권 세력의 쌩얼입니다. 이는 양대 정치 세력을 국민의당이 갈아엎어야 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살아남아 양극단 정치 세력을 꾸짖고 일상 속에서 극단적 선택의 갈림길에 처해 있는 힘없는 백성들이 아우성을 잘 받들고 문재인이 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이 기어코 해낸다는 걸 결기로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 민생정치, 한반도 평화 구축 정치를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철수의 결단에 반대를 할 것이 아니고 박수를 보내주셔도 모자랄 시국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도보수 통합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당 내에서 정체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체성 논란 이전에 리더십의 문제, 신뢰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당의 위기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창당하자마자 총선, 대선을 치르면서 공당으로서의 절차보다는 선거를 위해 과정을 희생하는 선거 프로젝트 정당 같았던 과오가 또다시 지방선거를 핑계로 되풀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의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과 동호남은 그동안 개혁의 중심 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개혁 진영의 위기를 드리웠던 패권주의와 팬덤 정치를 벗어나 보라고 우리 당의 지역구의 대다수와 대부분의 당 득표율을 채워주셨습니다. 대선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우리 당이 공당으로서의 치제를 갖추고 정부 여당과 보수 야당을 올바르게 견제하면서 개혁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얼마든지 또다시 기대와 성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호남의 지역구를 둔 우리 당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예상 국회 기간 중에 더구나 우리의 기반 지역에서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섭 단체와의 통합 여부를 가지고 왜 이런 내용을 자초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내일 있을 통합 여부 끝장 토론에서 우리 당이 직면하고 있는 리더십의 문제, 신뢰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당이 살고 다당제가 삽니다. 이용호 정책위 기자님 혹시 말씀 없으시면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시므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차가운 날씨 감기 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회의를 안철수 당대표님의 진행으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